징크스의 기습 포격에 의외 현장은 마치 폐허로 전락했고, 멜과 제이스는 정신을 차려보지만 이미 그들 주위는 부상자와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의원들도 당연히 공격을 피할 수는 없었고, 필트오버는 징크스의 습격 때문에 3명의 의원을 잃게 됐습니다. 혼란 속 주위를 둘러보는 제이스의 시선 끝에는 빅토르가 부상을 당해 있었고, 아직 숨이 멎지 않은 빅토르를 어떻게든 살리려 하는 제이스는 결국 마공학 핵을 빅토르에게 융합을 시도합니다. 케이틀린의 어머니 키라몬의머는 이번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녀의 죽음은 키라몬 가문에 깊은 절망을 남겼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의외로 돌아온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빈자리를 마주했고, 그 자리가 상징하는 것은 키라몬 가문의 책임이었습니다.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런 짓을 벌인 작자들에게 독립을 허락할 뻔했죠. 그동안 우린 방심하고 있었어요. 살로 의원을 도와주시다니 친절하시군요, 어머니. 대대적으로 무력을 과시해야 해요. 무고한 시민들이 다칠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막대한 현상금을 걸면 무시 못할 거예요. 징크스를 잡기는 힘들어요. 결정됐군요. 침략합시다. 반드시 시민들에게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개인적 감정은 제쳐두고요. 하지만 마법공학은 반대예요. 그런 힘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만 합니다. 동의합니다. 징크스를 포함해 자원 전체에 무력을 가하려 했지만 마법공학은 살생의 수단이 아닌 평화의 증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케이틀린은 제가 막을 수 있었어요. 자신을 탓해보지만 엄마가 너한테 남긴 거다. 키라몬 열쇠요? 안 돼요. 저는 키라몬 열쇠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고, 그것은 어머니의 믿음이자 필트오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바이에게 향하지만 케이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더 이상 징크스를 용서할 수 없었고, 모든 집행자가 징크스를 쫓을 거야. 나도 돕게 해줘. 바이에게 집행자가 되길 권하지만 난 그자들이 우리 부모님을 죽이는 걸 봤어. 나도 알아. 넌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는 아직 가족을 지키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이스는 빅토르의 치료에 전념 중이었고, 빅토르는 어때? 멜 또한 빅토르의 상태를 묻지만 마공학 핵이 진화했어. 빅토르의 상태는 절대 평범하지 않았고, 난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아. 바로 내 옆에 있었다고. 왜 빅토르는 저렇게 누워 있는데? 이런 일은 이해하기 힘들지. 의회는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개입하셨어. 마법공학을 허가받으려고. 빅토르한테 약속했어. 다시는 안 돼. 한편 꽃밭에서 사색에 잠겨있던 케이틀린은 자신의 가상의 공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생을 하지 않던 케이틀린의 방아쇠는 징크스를 향하게 되고, 징크스를 향해 총을 발사하려는 그 순간 안녕 세상. 제이스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아버님이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엄마랑 여기 왔었어. 빅토르는 살아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새 얼굴이 계속 마음속에 떠올라. 엄마 얼굴. 그러면 온몸이 가라앉는 것 같아. 당연 징크스가 떠올라. 그 웃음이. 케이트. 그 후엔 바이가 보여. 집행자가 되달라고 했는데 그앤 오빠가 만든 건틀리시면 전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바이가 맞다면? 마법공학이 우릴 살려둘지 몰라도 우릴 구하지 못할 거야. 여전히 무고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땅콩 순찰대에 들어가? 케이틀린의 제안을 어이없어 하던 와중 누군가 바이를 찾아왔고, 누구야? 놀랜 부경관이야. 메디라고 해. 뭔데 그래? 무작위 검문? 나 시간 낭비만 시키게? 의회의 지원도 없이 혼자 실코를 잡으러 갔다며? 케이트가 그랬어? 그러더라. 어쨌든 좋은 사람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돼서 기뻐. 바이는 집행관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필트오버와 자운을 잇는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봐야겠다. 영광이야, 바이. 그 시각 필트오버에서는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추모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철저한 검문을 통해서 필트오버와 자운 시민 모두 참석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멜이 추모식을 시작하려 하자 필트오버, 집행관, 자운 모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누리는 특혜 중 하나는 몇 번이나 이 연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설 중에 어딘가 수상한 낌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었고 출입구마저 봉쇄시키는데 예전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겠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연설을 듣던 바이는 어딘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그 남자를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동상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수많은 남자의 목에 있던 문신은 자운의 문신이었고 눈치챈 바이는 서둘러 그를 막으려고 하지만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미 남자는 연단을 오르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다니. 제이스의 뒤에도 노골적으로 있는 그들은 딱 봐도 의원들을 겨냥한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추모식에 무혈입성한 갱단은 의원들을 죽이려 하는데 멜을 죽이지 않고 하늘을 향해 신호탄을 발사합니다. 이들은 의원 하나를 죽이는 선택지 대신 자신들의 강함을 모두에게 증명해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하려는 속셈으로 보였고 실코가 죽어도 자오는 건재하다는 사실을 필트오버에 각인시키려는 무언의 압박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1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거대한 병기도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이 전기톱 살인마는 이상하리만큼 제이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일 기세로. 습격당한 의원들은 피신하기 바빴고 연막까지 쳐가며 테러범들을 막아보지만 고도의 심어기술로 발달된 병사들의 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기톱 살인마는 제이스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고 부상을 입은 제이스는 5초 만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웬 토르비온 망치 하나를 챙기는데 한편 습격받은 마차 안에서는 거대한 테러범에게 마치 인형 뽑기를 당하는데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제이스는 망치로 그대로 후려치지만 끄떡없었고 결국 제이스는 치명적 부상을 입게 됩니다. 바이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이스의 연구실을 찾아 나섰고 집행관들은 거대 로봇에 대항하고 있었지만 도끼 하나로는 거대 로봇의 생채기 하나 낼 수 없었고 그렇게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나 했으나 멀리서 날아오는 탄환, 더 이상 케이틀린의 방아쇠에는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입고 기어가는 제이스를 따라오는 전기톱 살인마. 그녀가 이렇게 제이스에 집착하던 이유는 내 아들의 복수다. 지난번 제이스가 죽였던 그 꼬마가 아들이었습니다. 바이는 늦지 않게 제이스의 해머를 찾아와 마법공학의 힘을 보여주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너무도 강한 강함을 가지고 있는 로봇 병기는 일개 병사들이 상대하기엔 너무 벅찬 상대였고 그 순간 한 번에 테러범들의 머리를 꿰뚫는 창들. 이들의 정체는 살생에 있어 망설임조차 없는 말 그대로 전쟁광 안배사였습니다. 안배사의 참전으로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결코 피해가 작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은 안전합니다. 두고 봐야지. 케이틀린 또한 부상을 피할 수 없었고 너 진짜 그러다 죽는 줄 알았잖아. 바이는 던지시 농담을 해보지만 추모식이었다고. 케이틀린은 어떻게 이런 짐승들!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랐고 침략 작전을 취소할 방법을 찾아내야 해. 뭐라고? 밑에선 전부 다 그자들 마음대로야. 우리 맘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 그럼 네가 바꿔봐야지. 방법을 모르는데 어떡해! 내 안에 생긴 이 큰 구멍을 채우라고? 구멍이 작아는 지겠지만 채울 순 없어. 배지를 강요한 건 실수였어. 바이에게 강요한 걸 사과하지만 모든 게 다 무너져가. 우리가 막아야지. 바이는 결심이 선뜻했습니다. 네가 타고난 권리를 의심하는 건 알아, 케이틀린. 현명한 일이지. 그래도 기억하렴.
넌 키라먼가의 딸이야. This is what's for heavy sunrise, ashes rain, heavy is the crown.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지하까지 피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도 우리의 적이 한 정신 나간 개인 그 이상이라는 걸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린 전면전을 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건 비공개 시의회 회의다. 저를 존중하실 마음이 없다면 그냥 그 입 다무세요. 제가 자운을 기습해 3가지 목표를 달성하죠. 징크스를 찾고 심어를 없애고 실코에게 충실한 자들을 무력화하겠습니다. 케이틀린이 이토록 자신감 넘치던 이유는 놈들을 놀라게 해줘야죠. 더 이상 예전의 케이틀린이 아닌 키라먼가의 수장이자 마법공학의 힘을 무장한 든든한 동료들이 있는 필트오버의 땅콩 숫자 새로운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실코가 죽고 난 후 실코의 집무실을 찾은 세비카. 더 이상 세비카를 기다리는 이는 없었고 혼자 자신의 로봇팔을 수리하려 하지만 내가 당신 뒷수습이나 하고 있어야 해? 불만이 많았고 이 언니 왜 이래 미쳤나? 징크스가 나타나 날 죽이러 여기 온 거야? 세비카에게 꼽을 주는 줄 알았지만 내가 대신 찔러줘야 했어. 그들은 어쩌면 혼자 못하는 게 많았지. 거래도 대신 해주고 적들도 다 박살내줬지.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어. 한편으로는 실코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다 불타도록 놔둬. 홀로 나서는 징크스에게는 내가 뭘 했어? 추격자가 따라붙고 치료 중이던 빅토르는 빅토리. 누군가의 속삭임에 끌려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법공학 핵과의 융합으로 온몸이 기계화가 된 빅토르는 변화된 자신의 몸에 이질감을 느꼈고 제이스, 빅토라, 살아있었구나. 내 안에 뭔가 흐르고 있어. 그게 자네를 구했어. 마치 자네한테 연결된 것처럼. 난 죽을 운명이었어. 그렇게 나쁜 건 아니. 그게 스카이를 죽였어. 꿈이 많은 사람이었지. 우리도 그랬었는데. 난 의회에서 사임할 생각이야. 난 이제 이곳과 작별해야 해. 작별이라고? 우리 길은 오래전에 갈라졌어. 나라고 뭐 쉬운 줄 알아? 모두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친구가 죽어가는데 난 이런 거 원한 적 없다고. 잘 있어, 제이스. 그대로 빅토르는 제이스를 떠나게 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봐. 드디어 그자를 없애버렸는데 곧 새로운 실코가 나타나겠지. 하이머딩거가 아이들을 놀아주는 찰나 에코의 앞에 떨어지는 수상한 나무님. 그 나무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체성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상황이 좀 나아지나 싶을 때마다 저기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무를 치료하기 위해 예전 자신의 연구소를 찾는 하이머딩거와 에코. 여기 소유주 아니세요? 왜 숨어요? 제이스에게 의원직을 박탈당한 하이머딩거는 과거 제이스가 했던 것처럼 연구실을 몰래 찾아오게 됐지만 교수님이세요? 그래, 당연히 나지. 왜 제 연구소에 침입하신 거예요? 이쪽은 내 새로운 제자 에코야. 이렇게 침입해서 미안하네. 삐지기 자네도 다 했었잖아. 저기 차 좋아해? 에코? 차를 마시며 나무에 대한 연구를 같이 보고 있지만 마공학 핵으로 실험한 식물에 나타난 부패 반응과 같아요. 어떻게 다른 곳에 나타난 거지? 안 돼. 하이머딩거의 직감은 빅토르는 어딨지? 사라진 빅토르와 연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빅토르는 의문의 속삭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징크스는 홀로 나선 후 누군가를 위해 선물로 주기 위한 무언가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수상한 기운이 징크스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가스 안쪽에 보이는 수상한 사람들의 정체는
마법공학 건틀릿을 착용한 바이였습니다. 바이는 떨어져 있는 클레거의 보안경을 보고 이곳에 징크스가 있다는 걸 깨닫지만 징크스의 총은 바이를 쏠 수 없었습니다. 징크스는 가스에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이것이 바이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징크스는 자리를 피하는 중 습격을 당하게 되고 현상금을 노린 스미치 패거리였습니다. 난 가까이에서 상대하는 걸 즐기는 편이야. 실크도 이 꼴은 못 봤을 텐데. 2번 봤지. 처음 만났을 때랑 내 손에 죽었을 때.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다 죽거든. 입을 막으려는 그 순간 결국 징크스를 돕기로 결정한 세비카는 스미치에게 싸움을 걸고 혼란을 틈타 징크스도 참전을 하게 되는데 징크스가 만들었던 선물의 정체는 세비카를 위한 새로운 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기만 했던 세비카는 이기기 힘들어 보였지만 징크스가 선물한 새로운 팔은 슬롯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고 세비카의 모든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야말로 세비카 전용 무기였습니다. 잊었어, 스미치? 넌 벌써 마지막 제안을 했단 거야. 세비카는 가차없이 스미치를 분해 조립해버리고 그냥 당하게 놔두지 않고 또다시 그 눈빛을 하고 있군. 남아있는 가족까지 다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그들의 의기투합을 뒤로한 채 속삭임의 끝에는 어떤 형체가 남아있었고 시머에 중독된 사람들은 빅토르의 장비를 빼앗으려 하는데 무의미한 고통이 너무 많군. 마치 현자가 된 빅토르는 그저 손짓 단 한 번으로 그들의 모든 고통을 치료했고 이제 더는 괴로워할 필요 없어. 빅토르의 퍼포먼스는 그들을 자신의 권속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케인 시즌2 2화까지의 내용 요약이었고 다음 영상 3화에서 6화까지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최대한 빨리 올릴 테니 구독하시고 알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린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